일단 오늘 그 진도를 프로세서 개선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프로세서라는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죠? 프로세서를 결국 개선해서 해야 되는데, 프로세서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될 또 도구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런 도구들이 필요한지 또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 데밍이라는 이 사람이 아마 다른 과목에서도 이름을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의 품질 관리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그분을 좀 기리기 위해서 데밍상을 이제 만들었는데, 여러분 데밍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엄청 대단한 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인정상. 무슨 일 있습니까? 우리 성윤 양씨 무슨 일 있어요? 같이 웃읍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밍이라는 사람이, 데밍상은 주로 인정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대상처럼 뭐 대단한 기업체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주게 돼 있어요. 우리 경영대학이 AACSB, 미국의 경영대학 교육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우리가 AACSB가 대상입니까? 아니면 AACSB 인정입니까? 네, 인정입니다. 그래서 인정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다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ISO 9000 오늘 공부하겠지만 ISO 9000 인정이겠습니까? ISO 9000 대상입니까? 인정입니다. ISO 9000 인정. 그러니까 ISO 쉽게 말하면은 품질 관리를 한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지 하는 절차에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ACSB 같은 경우도 이제 실사단에 와서 학생을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학생이 수료한 다음에도 어디에 가 있는지 계속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또 학교에 선생님들을 뽑을 때도 굉장히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아주 일관성 있게 뽑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제일 힘든 게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말로 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기록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SO 9000 같은 경우도 그런 것 준비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래요. ISO 품질에 관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해나갑니다. 단지 편리한 것은 뭐냐면 기준은 다 주어져요. 요 기준 다 주어지고 나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 잘 준비되어서 확인을 받는 것, 쉽게 말하면. 대상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데이밍이라는 사람의 세 가지 기본 원칙, 사실은 지금도 중요한 원칙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고객 만족이다, 그죠? 고객을 최우선에 둔다는 거, 그죠? 고객 만족. 물론 예전도 고객 만족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은 사람들이 고객 만족이라 그러면은 고객은 좋은 점이 있지만은 기업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기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어요. 고객 만족을 독립 변수로 보고 기업의 수익을 종속 변수로 봤더니만 역시 영향을 미치더라, 그죠? 그러니까 뭐 시점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몇 년 전에 또는 몇 달 전에 했는 고객 만족 활동이 좀 시간이 지나서 성과 나오는 경우는 있죠.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효과를 미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에 입각한 관리, 그죠? 사실에 입각한 관리는 피터 드러크라는 분도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데이터가 없으면은 우리가 개선을 할 수가 없죠. 데이터가 있어야만 여러분 현재 위치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더 나아져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인격 존중. 자, 직원들은 지원을 받고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ES가 CS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죠? ES가 뭐였죠? 직원의 만족도가 오히려 고객 만족도보다 더 높든지 같아야 된다, 그죠?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가 불량 고객으로부터 자기 밑에 직원들을 보호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근데 어디는 그렇지 않아요. 어디는 가면은 뭐 고객이 짜다면 짜 이러면은 그 직원들이 굉장히 사실은 좌절감을 많이 느껴요.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직원들을 아주 인격적으로,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성공한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그 LG의 초콜릿폰 혹시 알아요? 써본 학생 있나요? LG 초콜릿폰 그 아이디어가 바로 신입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옛날은 감히 신입 직원이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대박 났듯이, 그죠? 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책 혹시 알아요? 그 책이 옛날에 한국판으로 이미 번역된 거 혹시 여러분 알고 있나요? 예전에는 원서 이름 그대로 영어로 써서 번역이 되었는데 책이 별로 팔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회의를 하는데 신입 사원이 지나가면서 그 이름으로는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아. 그죠? 그래서 You Excellence.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는 혹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 그림에 보게 되면 고래가 저 물에서 뛰어 올라오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은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고 낸 게 바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래서 수십만 권이 팔리듯이, 그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신입 직원들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대단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런 이제 그때 있다 보니까 어느 기업 같은 경우는 신입 사원 중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계 도전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입 사원 중에 몇 명 차출해가지고 이 친구는 1년 내내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아무런 제약적은 없지만은 이제 1년 뒤에 올 때는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와야 돼요. 뭘 하나 하면은 우리가 성공하겠다. 사실 쉽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름이 말 때 그대로 한계 도전팀이에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기 뽑히기를 아주 좋아해요. 저희가 예전에 MBA 교육 받을 때도 그룹에서 뽑혀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고려대학에서 MBA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2사람이 평가를 그 성적에 따라 가지고 호봉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빛이 막 초롱 같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죠? 근데 중간 시험 치고 나면은 막 분위기 편안해져 버려요. 나는 틀렸구나. 그래서 2사람만 밀어주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듯이,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내가 왜 왔지 하고 이렇게 걱정하는 경우가 있듯이, 그래서 그 말은 직원들에 대해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낼 기회를 많이 주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 별명이 보면은 이 중요한 세 가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해라. 그죠? 그리고 고객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인격 존중.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오래전에 했던 이야기들이 제가 또 그 다음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명의 품질 개선 바퀴가 나와 있는데 이 바퀴를 보면서 이 바퀴에서 어떤 점을 느낄 수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PDCA 사이클이에요. 그죠? PDCA 사이클. P가 뭐죠? 계획, 플랜을 잘 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뭘 하죠? 실행을 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 뭡니까? C는 뭡니까? 체크를 해보고 나서 혹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바퀴 흘러가는 순서대로 부딪혀 나가야 되겠죠. 계획이 제일 먼저 부딪히고 그 다음에 실행, 검토, 조치를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저 그림 보면서 또 다른 어떤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림을 보면서요. 혹시 이기훈 학생이 저 그림 보면서 선생님이 말한 이 관리 사이클 PDCA 말고 또 뭐 이렇게 시사하는 바를 좀 얘기할 수 있나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예. 이 기울기가 저렇게 돼 있으니까 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바퀴가 왼쪽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네. 그 사이클이 반대로 돌아가고 생각을 해봐야 그건 제가 여러 해 동안 이래 물어보면서 처음 듣는 아이디어인데 아니 아이디어는 우리 참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우리 참고로 바퀴는 제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합시다. 예. 자, 그럴 때 혹시 또 한번 다른 의견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나요? 혹시 우리 저 박준혜 학생 한번 아이디어 어때요? 생각한 건데 박준혜 학생 시험 만점 맞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 시험 만점이 3명이 있더라고요. 박준혜 학생하고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는데 성유정 학생도 만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예지 학생도 만점인 것 같아요. 만점인데 뭐 잘하는 만점 아니고 거의 2점 차이 근소한 만점이에요. 어쨌거나 좋은 답이 나올 거예요. 박준혜 학생 한번 얘기해 보죠. 방금 듣고 생각한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다 실행 계획 지금 토순으로 돌아가는데 저 교육을 높이는 게
여기서 품질 개선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데 네. 저 중에서 저걸 잘해서 결국 저 기울기를 높이는 게 지금 저게 시사한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만약에 한 번만 바퀴 딱 굴리면은 더 높아지진 않겠죠. 그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그 바퀴를 계속 굴려야 되겠죠. 이게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 저도 예전에 이 경영대학의 운영팀 MBA 부원장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제도 만드는 것보다도 유지가 더 어려워요. 그때는 반짝하다가 없어지는 제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저것을 계속 굴려가다 보게 되면은 가로축이, 세로축이 뭐죠? 품질의 수준이잖아요. 그죠? 품질이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그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PDCA, 방금 얘기했습니다. Plan, Do, 그 다음에 Check, Action인데, 자, PDCA 사이클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뭐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해결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 10단계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하고 보여져요. 그죠? 자,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 이게 참 중요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기업이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했을 때 보람 있는 것. 너무 어려운 거 택하게 되면 종업원들이 좌절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야, 이거 한번 해보고, 생각보다 우리가 잘 달성했네? 또 딴 것 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핵심은 뭐냐면은 문제 우선순위를 어떤 문제부터 우리가 먼저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 개선 전담 업무팀을 구성한다 돼 있죠. 제가 여기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혁신이라는 버스에 태울 사람을 잘 태워야 되는 거예요. 혁신을 마인드 있는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아무나 태우게 되면은 거기에서 막 소란 일어나면서 결국 혁신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코트라가 그 코트라 사장 하시다가 또 행안부 장관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고대 경영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코트라에 있을 때 보통 코트라가 낙하산 인사가 많이 내려오는 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가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열심히 하면은 우리가 내부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주겠다. 요새 내부 승진이 굉장히 많아요. 중소기업 연구원, 연구원의 부원장이 바로 내부에 승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뭐 밖에서 올 것인데.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약속을 지켜가 인사 때에 내부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이분은 저 다른 나라로 이렇게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 찾으러 난리 났겠죠. 그죠? 로비할 사람이 이 사람이 어디 갔냐. 뭐 결국 찾지를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딱 됐기 때문에 그 코트라가 이제 내부 사람들이 우리도 이제 승진의 기회가 주어졌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이 제일 대단한 아이디어가 뭐냐. 이분이 혁신 버스에 태울 사람을 잘 찾은 거예요. 어떻게 찾았나게 되면은 코트라 해외 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당신 지사에 한 사람 보내주시면 누구를 보내겠어요? 대단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사람을 보내주는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이분이 기준을 딱 제시한 거예요. 사람을 잘 보내면 인사평가할 때 당신의 그 평가도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지를 고려하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 지사장이 좀 더 신경 쓰겠죠. 파일을 잘 들여다보면서 자기도 인사평가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혁신할 만한 사람을 추천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혁신을 성공한 경우죠. 여러분들은 아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CEO 이런 그 기회가 이제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새 우리가 보면 최고의 과정도 보게 되면은 인문학을 많이 가르치잖아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내가 뭘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맞는 사람을 잘 고르는 게 중요해요. 그죠? 혁신을 한다면 혁신이라는 버스에 누구를 태워야 되는지. 그죠? 잘못 태워버리면 그 사람 때문에 혁신이 그냥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면 되는 혁신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품질 개선 업무팀을 잘 구성해야 돼요. 그죠? 잘못하면 가장 능력 없는 사람이 차출되고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망쳐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이 구성된 문제를 제대로 이제 규정을 하는 경우죠. 그죠? 나머지는 어떻게 우리가 수행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세스를 분석해야죠. 현재 우리가 어떤 방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보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경우죠. 대부분 프로세스 분석은 전부 다가 현재 프로세스를 잘 기술해야 되고 이미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잘 기술해야만 거기에 어떤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네, 그래 보시고.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10가지 스텝에 따라서 하면 낫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문제 발생이 가능한 요인들을 찾는다. 이제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어요. 여기 써 있는 도구들을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해결 방안도 굉장히 많지만은 이런 것들도 잘 선별해서 이제 시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 방안 평가에서 확실하게 수행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자, 여러분 여기도 제가 이렇게 기업체에 가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기업의 사람들이 보통 이제 저런 일 하게 되면은 각자가 막 준비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내 것은 꼭 다른 사람 의견보다 내 의견이 채택되기를 막 염두에 두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막 서로 논의하다가 이제 그 사람 자기 안이 떨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빠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잘해봐라 뭐 이런 경우도 발생한대요.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는 기업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많이 내잖아요. 내면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은 이제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이 아이디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답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마다 조건들을 막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조건은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든지, 또는 이 조건은 뭐 사람 어떤 인적인 측면에서 못한다든지, 그러면 아이디어 낸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안 나쁘대요. 왜냐하면 그냥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이디어가 참 좋은데 이 아이디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고 남았는 의견, 그리고 전부 다가 그 의견에 동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택될 때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각자가 막 경쟁시키듯이 하게 되면은 전부 다 자기 것을 성취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게 되고 상대방 의견에서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기말 과제할 때 아마 그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조율해 가지고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팀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팀 간에 반드시 의견에 불일치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의견의 불일치를 잘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이라 그래요. 실제로 기업 가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 주어진 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지, 그 조건을 묻다 보게 되면 자기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 제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이제 우리가 동남아에 뭐 어디에다 진출을 해야 되겠지. 그럼 그 현지에 이미 교육시켜놓은 사람이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교육 없이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글로벌 전략에서 배우지만 해외에 나간다, 그냥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 여러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현지 사람이 어느 정도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질문을 던지면 이분이, 아, 내가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다. 자기 스스로도 철수하는 경우가, 아, 내가 이 부분은 미처 못 본 부분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을 떨어뜨리더라도 그냥 막 비난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잘 얘기하다 보게 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상태로 좋은 단계에 나갈 수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10단계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 참조해서 그냥 막인하는 것보다는 이 단계에 따라서 하는 게 훨씬 편리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의 우선순위하고 팀을 잘 구성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그냥 갈 수 있어요. 팀이 잘 구성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팀에 대해서 반감 가지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잘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늘 말하듯이 혁신이라는 버스에 타야 될 사람을 태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혁신이라는 버스에 맞지 않는 사람을 태우게 되면은 그 버스는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문학들을 많이 읽으면서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그죠? 그래서 IBM의 팔미사나 어떤 분은 전공이 역사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IBM CEO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을 결국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것이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전혀 없어요. 시중에 널린 게 기술이고 시중에 널린 게 컨설팅 기업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어떤 기업은 가져와서 바로 적용해서 돈을 벌고 그렇지 못한 기업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희가 왜 대단한 기업이 되었냐? 그죠? 지희는 유명한 것이 지희의 타운 미팅이 유명하잖아요. 야외에 나가서 회의를 하면서 계급장을 다 떼고 회의하는 거, 쉽게 말하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안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밖에 말을 못해요. 이런 이유로 할 수가 없다. 아니면 좋은 의견이니까 바로 시행하자.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한번 고려해보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고려해보자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그만두라는 것인데 못 알아듣고 갖고 오는 분도 많는데 쉽게 말하면 그만두라는 것을 굉장히 완곡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못한다 하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내가 자신감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런 이유로 못한다. 아니면 바로 하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혜가 어떤 기법이 들어와도 지혜에서는 성공하는 거예요. 식스 시그마 보십시오. 오늘 배우지만은 모토로라에서 먼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꽃은 지혜에서 피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그 조직의 문화가 혁신에 익숙한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컨설팅 그 업계에 또 사람 얘기 들으면 그분들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낸답니다. 식스 시그마 해서 그 다음 단계는 휴먼 식스 시그마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름을 또 포장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겠지만 이름을 잘 포장했어. 어떤 기업은 이거 도입할까 말까 다투다가 시간 끝나는 순간에 또 다른 게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혁신이 잘 받아들여지는 기업은 어떤 게 나와도 바로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딱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혁신 기법을 잘 적용하려면은 이 품질 개선도 혁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혁신 앞단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로 해빙기. 그죠? 해빙기 바꾸어 말하면 분위기 조성이에요.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하게 되면 혁신 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죠. 삼성은 어떻게 분위기 조성하죠? 우리가 10년 뒤에 뭐 먹고 살지? 그죠? 그런 위기의식을 강조해가지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죠. 그리고 혁신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냥 둬버리면 다 원상복귀 돼버려요. 저 바퀴를 계속 굴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 결빙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CEO 그런 데 기회가 된다 그러면 다 갖게 되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빙기하고 해빙기를 잘 가져가야 되죠. 공감대를 잘 형성해서 사람들의 나의 뜻을 받들어서 같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행한 혁신 기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잖아요. 결빙기 어떻게 유지할 수 있죠? 간단해요. 평가하고 보상이죠. 그죠? 공정한 평가에 합당한 보상이 중요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농담으로 어떻게 이야기하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로 일으켜요. 그죠? 그래서 평가가 공정하려면은 잣대가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잣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경영대 어떻게 발전했습니까? 분야별로 탑 전열에 서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올라서 탑 전열에 혼자 썼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준다.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열심히 하게 되면은 와이셔츠 2벌 준다 누가 하겠어요, 그죠? 그래 거기 합당한 그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논문을 열심히 쓰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혁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해빙기, 결빙기를 잘 가져가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관련되는 인문학이라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읽어내에 따라 여러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기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쫓겨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은 공감대 형성을 잘해서 해빙기를 잘 가져가면은 그런 혁신 기법은 눈독듯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 굳히기 위해 가지고 계속 3년 정도는 돌아가야만 기업에 체화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에다가 그죠?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잘하면 된다는 거. 이제 말은 쉬운데 쉽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들 이 책에서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여러분 스스로 이제 많이 공부해서 자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는 것은 뭘 알려주냐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을 알려줘요. 아마 여러분이 들어본 것들도 많을 거예요. 파레토 차트 이런 것들은 이제 파레토라는 사람의 법칙이 여러 군데 다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파레토 법칙은 원래 뭘 말하는 거죠? 파레토 법칙은 혹시 우리 오준범 학생이 파레토 법칙 한번 얘기해 볼까요? 파레토 법칙은 제휴 관리에 쓰이게 되면 ABC 관리라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예. 그 전체 비율 중에 그 20%가 80%의 수익을 차지한다거나 그런 식의 그 2대8.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전체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전체 소득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죠. 그럼 왜 이게 파레토 차트가 나왔을까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품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조사하면 얼마나 원인이 많겠어요. 그죠? 원인이 많지만은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실제로 중요한 원인은
퍼센트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많이 쓰이는 것은 인과관계 도표도 많이 써요. 코스 앤 이펙트 다이어그램.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그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 가지고 원인이 사람 때문에 생긴 것인지 또는 또 방법의 절차 때문에 생긴 것인지 그걸 하나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 하다 보면 제대로 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경험.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출발이 지연됐다. 그리고 어떤 문제 때문인지를 상세하게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굉장히 남 의견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러 의견들을 말하다 보게 되면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어요. 자, 제일 쉬운 게 점검표입니다. 자, 이 표를 보고 여러분 논문이나 책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표라든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케이스 읽을 때 마찬가지예요. 표하고 그림을 이해했다는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많은 내용을 딱 정리해서 보여주는 게 표하고 그림이거든요. 그죠? 자, 점검표 이 그림이 딱 나왔습니다. 이 그림 보고 우리 정생 학생 이 그림 보고 한번 의미하는 바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는 시험도 치지 않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죠? 이제 듣는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면서. 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그것도 볼 수 있네. 맞아요. 지금 문제 발생 부분의 경우는 많다, 그죠? 수화물이 분실돼가지고 또는 출발이 지연됐다든지 어떤 기계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초과 예약이 많이 있고 그 외에 기타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 이 표에서 느꼈던 알 수 있는 바를 하나만 딱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첫째, 문제 발생 부분은 여러 개 있다고 좋아요. 그럼 또 우리 뭘 느낄 수 있나요? 정대수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이 표를 보면서 본인이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의견들을 얘기하면 돼요. 그죠? 이걸 보면서. 자, 문제의 발생 부분은 여러 군데 있을 수 있다. 우리 정생은 잘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확인하라고요. 그것도 되겠네. 맞네요. 그죠? 밑에 합계를 보니까 출발 지연이 제일 많이 발생했네. 그것도 좋아요. 그죠? 또 있습니다. 또 뭐 느낄 수 있는지. 자, 우리 안재현 학생 얘기해 볼까? 또 뭐 느낄 수 있죠? 갑자기 본인이 느끼던 걸 남들이 다 말을 해버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또 한번 다시 보면서 혹시라도 하나 더 찾을 수 있을지. 이 간단한 표를 보고 자꾸 찾으라니까 좀 기분은 별로 안 좋겠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죠? 예. 수화물 분실과 출발 지연과 관련된 문제가 맨날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수화물 분실하고 출발 지연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 네. 그거 이제 그래요. 우리 정교수 학생이 하나 의견 더 추가했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직 얻고자 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지만은 자, 우리 김태형 학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점검표를 보고 또 뭐 느낄 수 있는지. 우리 지금 학생이 말한 것이 뭐냐면 제일 많은 게 출발 지연. 그리고 수화물 분실도 좀 많은 것 같아. 또 뭘 할 수 있을까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뭐가 좀 출발 지연 같은 경우에 시간 지남에 따라서 좀 늘어나는 게 보이는데 그걸 좀 분석해서 맞네요. 그죠? 아주 잘 관찰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인데 출발 지연 어때요? 1월 달은 2건인데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네.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화물 분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출발 지연은 건수도 많으면서 추세가 나타났잖아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서비스 기업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불량 요소는 바로 이탈 고객이에요. 이탈 고객이 한 명 나타날 때 신경 쓰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이유로 더 빨리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서비스 기업의 제일 핵심 지표는 이탈 고객 잘 관리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고객 이탈하면 전화해가지고 뭐 때문에 이탈하는지 물어보고 우리가 그 조건 충분히 해드릴 수 있다. 다시 불러와야 돼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발 지연이 점검표를 통해서 다 정확하게 몰별로 더 늘어났다. 좋습니다. 잘 말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런 차트. 런 차트 하는 말은 그냥 말뜻 그대로 지금 우리 출발 지연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죠? 런을 보니까 어때? 런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추세다. 누구나 다 출발 지연을 개선해야 되겠다. 다 동의할 겁니다.
이걸 보면서, 그죠? 그냥 출발지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문제 있을 때마다 쭉 점검표를 봤더니만 출발 지연이 제일 많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 봤더니만, 결국 우리가 품질의 집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죠?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걸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무리 설명을 많이 하고 훈련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막 얘기하면서 나머지 사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똑같은 거예요. 그 문제를 해야 되는, 넌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이 수업 들은 학생들이 제일 소중하고, 그래서 세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품질 차원에서 봤을 때 대응성이 좀 떨어지더라.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딴 거 다 아주 대응성이 좀 떨어지더라. 또 서비스 호수 봤을 때 우리가 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뭐 더 많이 쓰면 좋겠지만은, 그 다음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래도 훈련이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유를 좀 써주면 좋겠죠? 왜냐? 점수도 아주 높으면서 하기도 그리 어렵지 않더라. 그죠? 네. 또 그런 거 없이 막 어떤 학생들은 품질의 집을 막 완전히 백과사전식으로 앞뒤 다 적었는데, 제가 그 연필 사용료 드릴 수도 없는 거고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죠? 앞에 지 모자라 뒤에도 적은 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고민했지만은 그래도 냉정하게 채점을 했습니다. 냉정해서 그 세 가지 표에 관련되는 거 외에는 그냥 0점 처리했어요. 아무리 많이 적어도. 그래서 그렇게 많이 적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표에 대해서. 그죠? 어떤 학생은 제가 집 한 채를 했는데 막 옆에 방도 얘기하고 앞도 방인데 방이 아니에요. 예, 집의 옆인데 너무 과감하게 확대 해석해서 집이 세 채로 한 친구도 있어요. 얘가 이 학생들이 참 아이디어가 정말 다양하구나. 그리고 제가 또 놀랐는 것이, 여러분 어떤 공항에 색상을 달리해가지고 고객들이 위치를 빨리 찾기 쉽게 돼 있나요? 시카고 웨어. 예, 그런데 그것을 텍사스의 공항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죠? 텍사스 공항이 또 있을지도 사실 몰라요. 제가 가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당황시키는 그런 답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이번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어요. 역시 텍사스에 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내가 좀 봐드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나 다 적은 듯이 시카고 같이 공항이 맞지만은,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답을 보면서 역시 여러분들이 아주 사업을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내가 보면서 또 다른 부분들도 사실 굉장히 재미있어가지고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사실 많아요. 자, 수요일 날 얘기해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수화물 분실의 히스토그램. 그죠? 수화물 분실도 두 번째로 많았죠. 아까 전에 보니까. 수화물 분실도 재밌는 패턴이 있죠.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보니까 3, 4월이 좀 많이 일어나네. 그죠? 그럼 3, 4월에 뭔가 좀 우리가 달랐나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좀 더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든지 뭐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보기 위해서 막대 그림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이 파레토 차트예요. 여러분 기업에 가보시면 거의 사무실 벽에 파레토 다 붙여놨습니다. 그죠? 파레토 차트 보십시오. 출발 지연 수화물 분실 이렇게 쭉 했지만은 문제 발생 건수 봤을 때 출발 지연 수화물 분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선순위 뭘 잡았겠어요? 결론적으로 출발 지연을 잡았겠죠. 그죠? 출발 지연 제일 문제되는 것을 해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혹시 해결될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죠? 출발을 지연하다 보니까 수화물도 늦게 온 사람을 기어코 태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면 나머지 것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흐름도 작성 쉬워 보여도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사실 여러 사람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나누어서 번역했지만은 예전 책하고는, 그것도 우리 방에서 아이디어 내가 완전히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요. 일단 비행기를 타봐야지 제대로 플로우 차트를 그릴 수 있어요. 그죠?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이 이걸 그림 그린다? 사실 맞지 않아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 흐름도를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만국 공통 기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의사 결정을 내려야 되는 지점은 다이아몬드를 쓰게 돼 있어요. 약속 사항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역삼각형은 바로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기다리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역삼각형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에 역삼각형이 많다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가능한 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부분은 쉽게 말하면 어떤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는 거 한번 보십시다. 창구에 승객이 옵니다. 와서 이제 비행기 타십시오 하는 그런 호출을 기다리고 있다가 항공 탑승권을 점검해서 우리 비행기를 타고 가실 분이다 그러면은 이제 수화물, 그죠? 혹시 수화물이 부피가 초과했는지. 지금은 이런 단계도 굉장히 쉽죠. 이미 공항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사전에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초과해서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탑승하면 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는 수화물 검사를 다시 시켜가지고 어떤 짐을 빼게 해서 또 타게 한다든지, 그죠? 또 우리 창구 아니면 다른 창구로 보내는 경우가 많죠, 그죠? 여러분 공항에 가보시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갑자기 창구가 바뀌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항상 신경 쓰고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기가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도 얼마나 상세합니까? 브레인스토밍해서 혼자서는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 이제 우리가 출발 지연을 우리가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여러 사람이 의논하겠죠? 출발 지연이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제조업체는 이렇게 상세하지 않아요? 제조업체는 우리가 보통 4M이라고 해요. 4M. 다 M으로 시작돼요. Man, 작업자에 대한 것인지, 그죠? 또 하나 M은 뭐죠? 머신, 기계 때문에 생겼는지. 그 다음 또 뭐 있죠? 머티리얼, 재료가 나빠가지고 원재료 나쁘면 좋은 물건 못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M은 뭐죠? 하면은 메소드, 어떤 방법의 절차의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보통은 제조업체다 그러면 보통 4M을 많이 써요. 그죠? 맨, 머신, 머티리얼, 그 다음 메소드. 근데 서비스는 더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절차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또 브레인스토밍 해보니까 여러 가지 나왔죠. 늦게 도착한 승객을 기어코 태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게이트 위치, 이것도 말되죠. 그죠? 그 다음 체크인 절차가 지연됐다든지, 또 직원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게이트 직원이 임무 수행을 잘 못했을 때 또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내 청소부가 미국 같은 게 비기 오자마자 청소해서 바로 다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또 문제 생기면 또 늦어지겠죠. 장비도 보시면 여러분 비행기가 자기 스스로 후진합니까? 어때요? 비행기 자기 스스로 후진해요? 못합니다. 그죠? 터그보드를 해서 끌어줘야 돼, 뒤로. 이게 안 오면 그 큰 비행기 하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항공 게이트 늦게 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자재. 그냥 떠나지 못하잖아요. 기내식. 다 싣고 가야 되는 것이고, 연료 또 주입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고객들도 문제 있는 고객이 많죠? 늦게 온 사람 기어코 태워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초과 부피, 그죠? 이거 심각하죠? 초과 부피는 원래 실으면 안 되는데 기어코 시켰다는 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벌써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처럼. 그럼 당연히 항공기 출발 지연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어떤 게 진정한 원인인지를 우리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자유롭게 나열하는 대신에 이제 보는 거죠. 뭐가 제일 문제냐. 그죠? 여러분 생각에는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 김현수 학생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뭐 비행기별로 다 다르고 그렇겠지만 보통은 뭐가 좀 문제일 것 같아요. 글씨가 두꺼운 것들이 되게 두꺼운. 맞아요. 예. 역시 그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죠? 글씨가 큰 것들이 아무래도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 항공기라도 저가 공기하고 또 다르겠죠, 그죠? 저가 공기라면 또 사람이 또 오래 뭐 기다림 정도는 뭐 참을 수도 이렇게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고객비로도 다를 수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자, 우리 또 그 정지용 학생은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답을 바로 얘기해버려요. 어차피 책 뒤에 슬라이드 있잖아요, 이게, 그죠? 있지만 그래도 혹시 안 보고 한번 정지용 학생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죠? 사람은 자기가 추측해보고 이야기해보고 맞으면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말하는 것만 다 맞았구나.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정리학생 중에 뭐가 제일 문제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제 김효상 선생님이 많이 줄여줬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갖다가 두꺼운 글씨 말해서 얼마나 양이 많이 줄었잖아요. 요 작은 거 이런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 두꺼운 것 중에 찾아보면 되겠네요. 늦게 도착한 승객 탑승 허용이 문제인지, 게이트 직원의 문제인지, 기인의 청소보고 늦게 온 것이 문제인지. 우리 학생들 비행기를 한번 타본 적 있나요? 네. 아무래도 좀 예. 승객 출발 지연을 함에 있어서 예. 승객이 자신의 잘못보다는 뭐 항공사의 직원이라든가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출발 지연되는 게 오히려 더 불만족이 크지 않고. 알겠어요. 제가 이번에 시험 답 중에 제일 하이라이트 답이 뭐냐면 제가 갭 4가지 쓰게 돼 있었잖아요. 답을 이렇게 적었어요. 갭 1, 갭 2, 갭 3, 갭 4.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글씨만 적으면 답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갭 1, 갭 2, 갭 3, 갭 4 딱 적었는데 또 뒤에 설명 잔뜩 적어서 설명 제가 언급만 빈칸만 채우면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들은 정말 저를 이번에 많이 놀랬겠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또 중간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말 그 과제에 잘 또 해서 제가 가이드라인 드릴 테니까 그걸로 30 환산이 되면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설마 나겠나 지금 웃고 있지 받으면 자일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 아직 안 받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우수한 학생들이 때때로 그런 실수 많이 해요. 너무 우수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겠지. 그죠? 근데 그 학생들이 한 몇 명 있어요.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갭 1, 갭 2, 갭 3, 갭 4 딱 이렇게 딱 적은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공기 출발 지연에 관해서 이제 봤습니다. 아주 데이터를 뭐 과학적으로 해봤지 않습니까? 지각 승객이 53.5%. 그죠? 우리 정중학생 안타깝지만은 지각 승객이 조금 문제가 많대요. 그죠? 그렇지만은 정중학생 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공사별로 또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건 요 항공사는 A지. 우리 서비스에서는 경영학에 제일 좋은 답이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항상 그 답이 제일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다. 그죠? 이 경우는 지각 승객이 제일 많잖아요. 이것도 만만찮네요. 비행기 동체를 터가 보고터가 끄집어내는 거. 이것도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죠? 비행기 연료 주입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화물 및 승객의 명세를 기록을 잘 해넘겨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걸리네요. 여기는 우리 정중 학생이 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뭐 요 밑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요 4가지인데 벌써 누적 비율이 얼마예요? 90%잖아요. 다른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죠? 가장 중심되는 거. 그래서 보니까 이거 하나만 해결해도 벌써 53.3%가 해결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가 하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그죠? 통계적으로 분석했네요. 가로축은 지각승객, 세로축은 출발지연. 이 그래프 어때요? 거의 직선관계잖아요. 우리 중간시험 전에 이런 그래프 본 기억이 나죠? 어떤 그래프 우리 봤죠? 우리 김서율 학생 어떤 그래프를 봤습니까? 중간시험 전에도 회귀분석 그래프는 봤어요. 그죠? 보면서 제가 서비스 갭에 누구는 조사하기 어렵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고객을 보면은 반응 보면은 똑같다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때 혹시 기억나요? 누가 혹시 기억납니까? 자, 어떤 우리 그래프가 회귀분석 그래프를 우리 봤죠? 맞아요. 직원의 만족도하고 고객 만족도가 역시 이렇게 비례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직원 만족도 조사하기 쉽지 않아요. 쉽게 들어가서 하기. 근데 고객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상관관계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니까 지각승객하고 출발지연에 이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결론 끝났네요? 뭘 하면 돼요? 지각승객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답은 딱 나왔죠? 지각승객을 얼마 이상 안 기다리게 떠나는 거예요. 그죠? 요사이는 거의 다 냉정히 떠납니다. 그죠? 안내하고 나서 딱 떠납니다. 예전은 기다렸죠. 그죠? 그 사람이 또 올지 모르고 또 우리 비행기를 이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줄 때 사람들이, 맞네.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에서 얼마나 많은 걸 나타냈지만은 결론적으로 데이터 입각하다 보니까 요거 하나로 가장 큰 비중이 50%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 볼 수 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 이제 보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 항공사, 미드웨이 항공사 예인데 여기 보시면은
항공기 정시 출발 비율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준을 세운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무리 낮더라도 90% 정도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야 되겠다. 그죠? 그런 목표를 세우면은 이제 이 목표가 딱 정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도 그게 맞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전은 70%, 80% 손님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요 단계를 거쳐서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게 되면은 아주 멋있는 그 그래프가 나왔겠죠. 그죠? 멋있는 그래프가. 예. 그래 이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요일 오시면은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하고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